식재료들이 감기가 한 2달째 거의 한 달. 이게 몸이 기분이 좋으면 조금 낫고, 몸이 기분이 조금 나빴다 그러면 줄줄 쏟아지고, 네. 오늘이 30쪽 될 것 같습니다. 네. 30쪽. 한 기자가요, 정말 세상 다스리고 사람 사는 거 굉장히 잘 가르쳐요. 잘 만들어요. 정말 잘 가르쳐요. 요즘 누구죠? 김명옥 씨 방송 보시죠?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 벌써 얼마 안 됐네. 누구예요? 장계숙 마누라 송미령이의 형제가 셋인데, 셋이 중국 천지를 움직이는 주역 역할을 이 세에다가 하거든요. 세에다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세 사람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씩 전부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근데 말재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사람들은 막 감동을 주더라고요. 확실히 하지 말던 재주가 있어야 돼. 오늘 여기 한번 보시면, 괜히 모택통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25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데, 사기, 춘추자전이 있고, 그것이, 공자가 만드는 역사책이 춘추고요. 또, 춘추자전, 그리고 좌시가 만든 역사책이 춘추자전이고, 자시춘추라고 이러기도 합니다. 또, 공자의 공자는 그 사람을 라이벌로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이 늘 공자의 라이벌로 생각하는 안자가 만든 안자춘추가 있습니다. 안자춘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가장 역사를 정확하게 잘 정리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마천사기예요. 사마천사기인데, 그러고 나서 다시 사마강이 막힌 집안, 사마강의 통감이 있습니다. 사마강의 통감. 그 통감 저조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 근데 그 역사, 자료들이요, 굉장히 방대해요. 역사의 자료들이. 그런데 이거를 다시 후대에 가지고, 25사 그래가지고, 모든 역사를 총 기록해 놓은 것을 모택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전체를 읽어가지고 옛날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을 장악하고 중국을 다스려서 실제로는 진시황보다도 더 크게 더 장악을 했다 하는 얘기를 김명옥 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택통이가 그렇게 장악력이 강했던 것은 김명옥 씨 저기를 보셨으면 알지만, 실제로 모택통이가 장악하기 직전에 없앤 국민 숫자가 4천만 명이고, 장악을 하고 난 뒤에 또 없앤 숫자가 3천만 명이고, 전체를 딱 전부 죽인 사람이 7천만 명이거든요. 7천만 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택통은 중국을 이렇게 세운 건국 주로 모두들 초항을 하지, 아무도 모택통에게 그렇게 폭군이라는 소리도 안 해요. 진시황은 폭군이라는 딱지가 붙어 다니는데, 모택통한테는 딱지가 안 붙어 다녀요. 그것도 참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폭군 소리 안 들을 만큼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했다는 것이, 그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머리가 있는 놈한테는 세상 아무도 못 이겨요. 머리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그런 빌미를 준 사람은 바로 한비가예요.
한비자. 한비자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지, 그 이전에는 사실상 모든 것을 도덕에 의해서, 싸움을 해도 도덕에 의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도덕에 의해서 싸운다는 것은 싸움을 해도 명분을 가지고 싸웁니다. 명분. 예, 무엇이든지 명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 세웠던 명분보다 더 좋은 명분이 나오면 그냥 그 길로 딱 멈춰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천하라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한비자, 지금 유오라고 하는 전번에 먼저 배웠던데, 끝머리에 나오는 장왕이에요.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라인데, 그때 당시 오나라, 올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천하라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오나라한테 뺏겼다가 회복했다가, 뺏겼다가 회복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천하라인데, 천하라가 겁없이 월나라를 딱 치려고 이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니까 바로 밑에 있던 부하가 지금 월나라를 이렇게 공략하려고 세우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바로 장왕이 지금 그 나라 정세가 혼란하고 그 나라의 병력이 가장 쇠약하다. 이럴 때 가서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월나라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로 임금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월나라가 정세가 혼란한 건 사실입니다. 월나라가 병력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나가서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습니다. 자기 나라는 안 보고 남은 나라만 본 거예요, 그게. 예,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습니다. 했다 하면은 우리는 땅 이만큼 뺏겨버리고 또 이만큼 뺏기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쪼그라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고. 또 하나는 한번 보십시오. 정세가 혼란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도적이 들끓고 있는데 관리들이 도적 하나를 잡지 못해가지고 도적대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낫습니까? 못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장황이 가만히 생각하면 오히려 월나라보다 더 못하거든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는 자기를 돌아다보지 않고 남만 보니까 가서 전쟁했더라면 월나라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네? 월나라한테. 근데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있었던 일들을 정말로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한비자거든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남북공정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고, 북한에서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금 굉장히 우려하는 식자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지않았구나. 이거 한판 붙겠구나. 굉장히 우려를 해요. 지금, 근데 저는, 그 전에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안 만나서 안 옵니다만은 옛날에 장군들이 참 많이 와서 옛날에는요, 최전방에 부대를 이전하면은 꼭 제가 가서 부대 터에서 막사 지을 자리하고 그 사령관 집터 이렇게 봐주고 이제 이런 걸 했어요. 이걸 하는데 그때에도 여러 군데서 제가 느낀 것이, 군대 막사터 좋은 데다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지가 살 관사터 좋은 자리에다 잡아달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못된 놈들이다. 못된 놈이다. 그런 생각을 정말로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군인들과의 인연이 상당히 많았는데, 장군하고 나온 사람들이 저한테 은근히 앞으로는 전쟁 안 일어나요, 스님. 전쟁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견이 지금 종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은근히 이제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군대에서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그룹 있습니다, 지금도. 안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그룹하고, 전쟁을 일어난다, 이렇게 우려하는 계층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안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계층은 진보예요. 진보는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근데, 안 일어나면 제일 좋죠. 안 일어나면 좋은데, 안 일어나도록 방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방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진보적 사고입니다. 방비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건 잘못된 사고다. 그래서 진보를 하든, 보수를 하든, 정치를 하려면, 최소한으로 모 대통령처럼 모든 역사를 전부 공부하고, 알고 난 뒤에 지도자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인자는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사람 다스릴 줄 안다. 그런데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한미자보다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은 자기가 잘 다스려진 사람이라 해야 돼요. 자기가 잘 다스려진 사람이 남을 다스리면은 남 다스리지 않아도 남은 그냥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다스려지고 사람만 다스리려고 하면은 사람이 안 따라오겠죠. 그래서 지혜인자는 사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기사려정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매우 안정적이더라. 매우 안정적이더라. 그러면 본인이 생각이 안정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그만큼 다스릴 줄 아니까 자기가 안정적인 사람이죠. 이게 이제 뭐든지 그러거든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안정적이면서 부자를, 근데 부자 된 생각도 하지 말고 안정적이면서 노력만 하면 부자죠. 노력만 하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정은 없고 노력은 안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부자는 영원히 멀죠. 그래서 정말로 사례가 고요해야 되고, 지사천자는 하늘을 섬길 줄 아는 자는,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여기서 하늘천자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치인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에서 사람 다스리는 거고요. 여기서 사천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다스린다면은 이런 말로 그냥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온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죠. 공규가 허락, 그 공규가 텅 비어 있는 사람이다. 공규가 텅 비어 있다 하는 말은, 공규 하면은 얼굴에 9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9가지 모양. 그 9가지 모양은 전부 구멍이 나 있어요. 눈, 귀, 코, 입. 그러면 구용이 됩니다. 눈이 둘, 코가 둘, 귀가 둘. 그러면 뭐예요? 네? 7개. 그러면 입도요. 입은 하나인데 들어가면 둘이에요. 입이 둘이고, 그래서 저분이 구용을 세우는 것이, 여기 나오면 밥 넘어가는 목구멍이 다르고, 호흡하는 다른데요. 이게 구멍에도 굉장히 아주 이치가 있습니다. 밖에가 둘인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로 모아집니다. 눈도 구멍이 둘인데 안에 들어가면 하나예요. 한 군데서 밖으로 둘로 나와 있어요. 코도 여기서 둘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돼요. 귀도 밖으로 둘인데 들어가면 하나가 돼요. 그런데 하나는 들어가면은 둘로 나와요. 둘이 돼요. 그래서 모든 생김새가 음양을 떠나서 생김새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공자를 썼는데, 규자하고 공주입니다. 그러면은 다름이 아니라
이목구비,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오관, 이것이 공규가 됩니다. 공규. 그리고 공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규가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비어있다 이 말은 눈이 세세히 남껏 알려고 이렇게 엿보지 않고, 귀가 남껏 알으려고 그냥 귀를 기울여서 엿듣지 않고, 말이 아무 말이라도 퍼부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공규가 허 그래요. 그러니까는 입 조심하고 눈 조심하고 귀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을 섬길 줄 알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눈, 귀, 코, 입을 조심하라 합니다. 눈, 귀, 코, 입을 조심하게 되면은 그 조심 자체가, 조심하는 자체가 바로 이 모든 세상을 다 받들어 섬기는 도리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도리가 됐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세히 보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자기 다스리는 것이 정말로 철저하게 잘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기가 다스려져야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내가 다스려져야 남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례가 정세 고로 덕이 불고요. 사례가 고요하다. 자,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이냐? 사례가 고요하다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생각이 고요하다 이 말이죠. 생각이 고요하다. 생각이 고요하다는 말은 생각이 안정됐다. 생각이 안정이 됐다. 그래서 생각이 안정되면은 뭐가 거기서 떠나버리냐 그러면은 시비가 끝나버려요. 좋고 나쁜 것이 끝나고 그게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가 이게 사례가 고요한 자리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하는 것이 사례가 정한 사람이거든요. 사례가 고요하기 때문에 고로 더 붉어요. 그 사람의 인격은 없어지지 않고 가장 사람이 이 세상에서 큰 일꾼이 되려고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사례가 깊고 고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강조로 합니다. 지금 공규가 하면 이렇게 눈, 귀, 코가 딱 허심이면 그 말은 입으로는 침묵하고 귀는 벙어리처럼 하고 눈은 장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심이에요. 이렇게 턱 비어지면은 곧 화기가 일입이라 이렇게 될 때에는 이 사람에게는 화기가 날마다 화기만 들어온다 그랬어요. 화기가 들어온다. 근데 내 마음에 귀가 이렇게 엿들려고 하고 눈이 엿보려고 하고 입이 자꾸 아무 말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이제 문제냐? 밖에서 오는 좋은 기운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나쁜 기운만 나한테 들어온다. 내가 안정이 되면은 좋은 기운은 나한테 온다. 화기 그러면은 좋은 기운으로 화기라고 썼습니다. 좋은 기운. 그러면 여기서 좋은 기운은 무엇 때문에 좋은 기운이냐? 이 화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노자에서 나오는데 이 화자 밑에다가 어두울 해자를 하나 붙여놓은 글자가 해의 뜻이 화하자의 뜻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은 화합할 수 있느냐? 사람과 사람이 화합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어두울 해자가 있어야만 화합이 가능하다. 어두울 해자라는 것은 컴컴하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무 명철해 버리면은 화합이 안 이루어져요. 화합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너무 영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그 나라 백성들은 진짜 불행해요. 조금 미련해야 돼요. 미련해. 그러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좋다.
괜찮아요.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데, 영리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내치죠. 내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화기가 안 나와요. 화기라고 하는 것은 화합된 기운인데, 화합된 기운은 나를 아주 버려버린, 나를 없앤 기운이 화합된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화기가 날마다 나한테 들어오게 된다. 고로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중적덕이라고 한다. 거듭 큰 덕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요새까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무엇으로 사느냐? 덕으로 산다. 덕으로 사는데 이 덕에는 공덕의 덕과 복덕의 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덕의 복은 유심으로 해도 복덕이 돼요. 유심으로 해도 나 저 사람은 불행하니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이거 가지고 잘 사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은 복덕입니다. 그런데 공덕은 저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준지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덕은 공덕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적덕이라 하고 이렇게 한 이 중적덕은 불교에서 말하면은 복덕이 아닌 공덕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될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이건 복덕이 공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랬고요. 능령 고덕불가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능이 고덕이 없어지지 않는다. 고덕은 무엇이 고덕이냐 하면 본래 지니고 나온 덕, 옛날로부터 있던 덕 고덕이라고 합니다. 고덕이 없어지지 않는다. 예로부터 자기가 지어온 큰 덕, 이것이 고덕. 그래. 지금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를 크게 잘 열고 가려고 하면은, 미래를 어떻게 해야 잘 열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아무리 했어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미래가 보이려고 하면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래서 과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지금 고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고덕불거,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옛날에 쌓였던 이 덕이 쌓인 사람과 과거를 돌이켜봤더니 옛날엔 덕은 하나도 없고 밤낮 죄만 지었던 사람과 그러니까 진짜 친솔하게 자기가 자기를 봐야 되겠죠. 이 친솔하게 자기를 보면은 자기의 지나간 날이 복을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 못한 사람인지를 그냥 알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덕을 지어놓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부터라도 덕을 닦아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덕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옳겠죠. 예. 그래서 고덕이 불건이라. 또 신화기가 일지장 새로운 화기가 날마다 이르는 사람은 이게 새로운 화기가 날마다 이르는 것은 이게요. 이렇게 자기 마음이 안정이 돼버린 사람은 날마다 새날이에요. 날마다 새날. 그러면은 요 정도의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한 사람은 탕지반명화 해가지고 그게 저기가 대학에 나올 겁니다. 대학 기억나실 거예요. 탕지반명화. 그 사람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탕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지금부터 4천년, 5천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목욕탕 목욕 도구 위에다가 신지우이신이라고 5글자를 써놨어요. 새롭고 또 새롭고. 예. 그러면은 목욕을 하니까 어저께 때를 딱 닦아냈으니까 새로워졌죠. 예. 이게 목욕탕이죠. 근데 몸만 닦지 말고
마음도 닦으라가 신지우일신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목욕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몸은 다 잘 닦으면서 마음은 하나도 안 닦고 있다. 참 그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옛 시절에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경책해 한 사람이 있었다. 지금보다 훨씬 문화가 앞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신지우일신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이렇게 신지우일신.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에 와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일일일선 일일일사 하루에 한 가지 선을 행하자. 일일일사 하루에 한 가지 일은 꼭 성취를 하고 가자.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1년이면은 얼마만큼 많은 일을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말도 못하죠. 그런데 하루 하나의 일을 성공하고 넘어가고 또 성공하고 넘어가면은 1년이면 벌써 365개의 일이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10년이면 얼마가 됩니까? 말도 없는 일이 성공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 과거, 현재, 미래 따질 것 없이 바로 지금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고 간다. 한 가지 선행을 하고 간다. 이게 아주 염원을 이게 가지고 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하기가 날마다 이렇게 이르는 자는 뭐냐? 조복자야라 그랬어요. 이 조자가요, 조자가 일찍 조자의 뜻입니다. 이 복자는 무슨 복자냐 그러면은 자기를 아주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조복을 받은 사람이다. 자기 절제가 성공된 사람이다. 이 말이 조복이에요. 네. 항복한단 말이잖아요. 이 복자가 승복한다. 그러려면 자기가 조복이 됐다. 자기 절제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조복입니다. 일찌감치 자기가 절제가 이루어졌다. 이 조복이 하나가 있고요. 이 조복은 복귀할 복자하고 같은 뜻이 됩니다. 일찍 대자연의 이치에 복귀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가지고 나는 나를 다스려진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대도에 합해진 사람이냐, 이 글자를 받아들이는 각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대도에 합해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가 굉장히 깊어진 사람이에요. 대도에 합해지진 않았지만은 자기 절제는 최소한대로 할 줄 알면은 이거는 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냥 세상에 뭔 소리 해도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면 성공입니다. 자기 절제가 이루어지면. 그래 이제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든지 자기 절제를 전제로 하는, 자기 절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에 이렇게 혼돈 상태에서 이렇게 곳곳마다 처처마다 요즘은 아우성 안 치는 데가 없거든요. 지금 아우성 안 치는데, 그런데 아우성 치지 말고 마음 한 번만 돌이켜버리면 그냥 쉽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최고 지도자들이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최고 지도자들이 해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최고 지도자들에서부터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모든 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마음을 돌이켜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우리부터라도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마음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 조복이 딱 됐습니다. 그랬더니 고로왈 조복자, 조복은 시위 중적덕이니라. 조복이 돼야 이 사람을 중적덕이라고 한다. 중적덕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큰 공덕이라고 얘기했죠. 큰 공덕은 어떤 사람이? 조복된 사람이, 이렇게 해요. 조복이 된 사람, 자기 절제가 이루어진 사람, 화장실을 갖다 줘. 이게 여기 앉아서 다 읽어줘, 다. 여기 앉아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워낙 심해서 죄송합니다.
중적덕이라고 하는 말은 무거울 중자이기 때문에 크다는 뜻이 있다는데 중자요. 그리고 적덕은 덕을 쌓았다 그러니까 덕을 쌓은 것이 큰 덕을 쌓았다 이 말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불교로 말한다면 큰 공덕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적덕 이후에 신이 정이여 덕을 쌓고 나니까 그때사 정신이 안정을 이루더라. 아, 그거는 안 해도 되고사. 이것만 있으면 돼. 아주 미안하지만 그냥 요번 날 녹화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콧물이 나오는 게 진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정신이 이게 덕을 쌓고 나니까 정신이 안정이 됩니다. 또 신정 이후에 화다여 정신이 안정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 화기가 모여들기 시작하더라. 네, 화기가 내가 안정이 되고 나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화기가 모였다 하니까 보이지 않는 무슨 기운이 그냥 우우우 와서 그 집 쌓는 줄 알지만은 좋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드니까 그것이 화기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화기 모여드는 거 이것도 우리 지금 너무 이상하게 갔어요. 저희들 어릴 때에 조금 나이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 접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장 정성 들여서 접대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은 제가 한참 됐습니다만 어느 부살이 어느 부서의 국장인데 그런데 절에 와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오늘 저녁에 누구누구 같이 갈 테니까 준비 좀 해라 그랬더니 나 집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딱 그러더라고요. 야, 아주 무서워서 아주 옆에서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제가 집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안 왔다 딴 데 가서 먹고 간다 전화. 그렇게 남자들이 고래 요즘에 남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진짜요. 그러고 그 집안들 잘 되길 바라는 남자들이 세상 참 기가 막히거든요. 동국대학교 목 누군지 교수가 하나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목정벤지 목 누구가 있어요.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사글세방에서 삽니다. 사글세방에서 사는데 그것도 여기 충량천 옆에 사글세방에 사는데 이 마누라가 그렇게 좋아요. 그게 그 대학원을 다닐 때에 옛날에 돈 없는 대학원생들 진짜 고생하면서 대학원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시름, 온갖 서름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전부 이 집으로 옵니다. 이 집으로 오면은 그 집이나 저 집이나 여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말 좀 못하면 마누라가 머리카락이라도 잘라다가 그 술치중을 드는 거예요. 술이 개나게 치면 한 놈도 못 가고 그 사각색방 쬐깐한 방에서 그냥 꼬약꼬약 끼어서 다 자요. 다 자고. 그러고 아침 되면 또 그래서 밥 해줘서 먹고 나가. 학교에서 보직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사추천해버리고. 보직 생기면 돈 좀 생기잖아요. 학교라는 게. 예? 이 사람은 뭐든지 1번이야. 뭐든지. 승급도 1번이고, 뭣도 1번이고, 전부 다. 좀 마누라가 좀 그런 맛이라도 있어야 좀 이게 재미가 있을 텐데. 요즘은,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해. 이 여자들이 왕노를 해도 너무하더라니까. 그래, 조금만 좀 친숙해진 신도 같으면은 뭐라고, 박살을 냈을 텐데, 이제 친숙하지 않은 신도한테 또 박살 낼 수도 없고, 그냥 참, 그놈의 남편 참 고통받는구나, 이러고 알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어지간하면은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정적으로 가족에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자들이 그걸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야. 싫어하고. 이 여자들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를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집에 갔다 오면서 이혼하는 율이 몇 프로씩이나 되고, 이것도 이건 못된 풍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물어보니, 그 여자들한테, 그 젊은 여자들한테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나머지 부인 노릇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집에서 친구들 떼에다가 잔치 벌리려고 하면은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건 좋아서 날마다 잔치할걸요, 날마다.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 설 명절 가서 그건 일하는 것이 그렇게 분통하고 원통하냐, 이 말이야. 예? 이게요, 살질 말어, 그러려면은, 살질 말어. 네, 원통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옛날에 지관이 하나 있어. 풍수 지관이. 너무 부잣집이야. 부잣집인데, 365일 손님이 끊어지지 않아. 근데 그 집 안집 마님이, 후 하면서, 제발 손님 좀 안 오면 얼마나 좋겠냐. 노랬는데 그 소리를 지나가는 시관이 들었어. 듣고, 아주머니, 그렇게 손님 오는 것이 귀찮고 힘드십니까? 말이라고 하냐고. 그 손님만 안 왔으면 정말 좋겠다고. 그랬더니, 손님 안 오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고. 그래서 대문을 뜯어서 이쪽으로 옮기세요. 가르쳐줬다? 대문을 딱 옮기고 나니까 손님이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손님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홀딱 망해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와. 이제는 오라고 해도 안 와. 그래, 자기 집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이것이 화기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자기 집에 모여드는 기운, 이것이 화기지. 화기라고 하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무슨 따뜻한 기분이 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는 줄로 알면 안 되겠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중적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 이후에 그러죠. 화기가 모여든 뒤에, 그런 뒤에는 뭐가 얻어지느냐? 개가 득이라 그랬어요. 개득, 이것도 지금은 쓰는 글이 아닙니다. 문장이. 이거는 정말로 이 공자시대, 한비자시대에 이때 쓰던 글자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다를 개득이라고 그랬어요.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왜 개득이냐? 계산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계산대로. 이 계자는 계산 간다는 계자지요. 네, 그러니까 자기 계산한 대로 다 얻어진다. 그래서 그걸 개득. 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글 안 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글자들 보면은, 왜 이런 글자가 써졌을까? 참 묘하게 이게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득입니다. 자기 계산대로 얻어지는 것이고, 얻어졌다 이 말은 성취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은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모여드는 사람이 없으면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죠. 되시겠죠? 자, 개득 이후에 능어 만물이요. 자기 계산대로 얻어진 그 다음에 뭐가 될 수가 있느냐. 능이 만물을 억할 수가 있다.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네, 계산대로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러고 나니까 만물은 만물마다 다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능어 만물이면 능이 만물을 다스리고 나면은, 이 어자는 어가 어자니까 다스린단 말이거든요. 이 만물을 다스리고 나면은, 전이 승려가야 전쟁했다면 쉽게 적을 이겨서, 전쟁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임금 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지금. 예. 이거 임금은 때로는 전쟁도 해야 되고, 때로는 화합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화기가 모여든 뒤에 그 다음에는 전쟁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한 가지 제기하는 것은 김용옥 씨 때문에 나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총리 대신까지 했다는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시진핑의 아버지가 몰랐는데 그 아버지의 그 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종자가 가장 묘해요. 톡 붉어져서 탁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완전히 거기서 차고 나가서 이루려고 그러면은 요즘 그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나라를 때려 뒤에 엎어가지고 장악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 놔둔 상에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 덕으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남을 뒤엎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 저는 이 생각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한테서 철저하게 배웠어요. 네, 철저하게. 6.25가 딱 나가지고 이제 논밭 다 놀아가지고 없는 사람 놀아준다 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막 춤추면서 왔다니까요, 우리 집을. 이제 우리도 이제 살게 됐다고. 그리고 어떻게 살게 된다요? 하니까 이제 논밭 다 있는 사람들 뺏어가지고 우리한테 놀아준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참 그러면 그 있는 그 사람들을 어쩌라고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설명까지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에서 견뎌낼 힘이 있지만 있는 사람은 고통에서 견딜 힘이 없는데 그 사람 딱 하루치에 거지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생해서 잘 살아야지 왜 남의 거 뺏어서 잘 살려고 하느냐? 아주 무시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그래요. 예? 그리고 나는 세상에 지금 나왔으면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네. 배짱도 지금 빨갱이가 와가지고 총 딱 갖다 놓고 이 시장을 하고 그냥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 목숨이 그렇게 쉽게 죽여보시오 그러고 딱 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총 가지고 겨눴다가 못 쏘고 그냥 갔어요. 이제 참 굉장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은 좀 그런 것들은 타고나야 돼. 뒤에 가르쳐가지고 야 누가 그런 협박하거든 너 다 목숨 내놓고 덤벼라 그랬다가 진짜 죽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다 사고가 안 당하는데 억지로 하면은 큰 사고 나버리죠. 우리 전쟁하면 반드시 적을 이긴다. 전쟁하면 반드시 적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계산대로 얻어진다는 것은 계산대로 얻어지기 전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화기가 다 했죠. 모든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이 계산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계산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계산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게 된다고요. 만물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때쯤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했다 그러면 전쟁에 이기지 못할 전쟁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전쟁이 이겼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능화 만물이면 전이 승적하야, 그 다음에 전쟁이 이기고 나서요. 이 논필계생이라 그랬어요. 논필계세, 요런 글도 그냥 보면 잘 몰라요, 뭔 말인지를. 그런데 전쟁 나고 나면은, 나라가 안정되고 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하냐 그러면 논공행상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논자는 논공행상 네 글자를 줄여가지고 논자 하나만 썼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논하니까 논공행상 이 말입니다. 이 논공행상을 해보니까 그 공이 어느 정도 되냐 반드시 세상을 덮을만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 공은 세상을 덮고도 남더라 이럽니다. 공덕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화기가 많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입으로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만물을 억할 수가 있고 만물을 억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나가서 전쟁하니까 전쟁에 또 이기고 나니까 이 전쟁 후에 농공행상에서 이 사람의 공덕은 세상을 덮고도 남는 공덕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공덕은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남는 공덕이 되죠. 자, 전이승자가야 전쟁해가지고 쉽게 적을 이겨서 돈필계술세 권공행상이 반드시 세상을 덮을세 고로할 무불극이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이러면은 세상 사는데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안 이루어져.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안 이겨져. 이러면 종밖에 못 되거든요. 종이 아닌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다시 못 이룰 것이 없고 못 이길 것이 없는 이 경기에 이르러야 세상의 진짜 주인입니다. 무불극이 됐습니다. 이기지 못할 게 없습니다. 자, 무불극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은 본어 중적덕이라 본래 중적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대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이다. 그래 이제 대체적으로 세상 사는데요. 요즘은 남이 쌓는 공덕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이 세우는 공을 가로채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른 그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서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쓸 적에는 저는 반드시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거기 동의한다. 이렇게 쓰지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안 쓴다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써없는 말을 해보면 알아. 그냥 내가 내한테 가져간 것 한마디도 내 이름은 쓰지도 않고 지가 한 것처럼 다 그냥 읊어. 그러니까 뭐가 서투냐. 내가 할 때에는 그 까닭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가지고 나는 말을 했고, 듣고 간 사람은 그건 필요 없고,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말은 같은 말이라도 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이 달라요. 야, 저기, 파키스탄이든가, 어느 나라더라?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나쁜 것에서도 좋은 것 전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 게 많더라니까요. 뭘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다가 영향을 미친지 아세요? 그때는 파키스탄인가 어딘가 그래. 거기에 뱀 장사들이 뱀 여기다 걸고 애들은 가라.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요. 애들은 가라. 이러고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저기가 저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한 말 그대로 갖다 쓰냐? 예? 우리나라에서 갖다 별하별 문화가 세계로 뻗쳐 있어. 우리나라에 무서 죽어요. 그걸 그렇게 아주 억양까지 똑같이 하더라니까. 말만 그래 애들은 가라. 억양까지 똑같이 해서 아니 참. 별하별 것도 다 수출을 하는구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 잘 안 하지 않나요? 네, 잘 없죠, 지금? 네. 근데 엉뚱한 나라에 가서 그것이, 그 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고로할 중적덕이면 정무불극이라 하니라 그러죠? 네, 고로할. 중적덕이면 큰 공덕을 쌓으면 이 말로 알고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는 이기지 못할 것이 다 이기고 싶으면 뭐부터 해라? 공덕부터 쌓아라. 되시겠죠? 적덕부터 해라. 적덕 우리 불교로 말하면 공덕부터 쌓아라 이렇게 합니다. 자, 전이 승적이면 전쟁에서 쉽게 적을 이기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겸유천하요. 천하를 겸유할 수가 있다. 천하를 이러면은 겸유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 거지요. 다른 나라까지 우리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겸유입니다. 예, 겸해서 소유한다. 이것이요. 예, 천하를 겸유할 수 있고 또 논필제세면 논공행상이 반드시 세상을 덮으면
이 사람 농공인사이 아주 이름이 너무 세상을 덮을 만큼 나오면 저 민의종인이 그럴 때에는 백성들이 민인을 거꾸로 붙이니까 인민이잖아요. 인민이 따라오나니 그러면 백성들이 다 따라오죠 이 사람을. 그러면은 김견 천하의 퇴종 민의는 앞으로 나가면은 천하를 겸통할 수가 있고 앞으로 나가면 천하를 내가 가질 수가 있고 뺏을 수가 있고 겸자예요 지금.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서면은 백성들이 다 나를 추종해 온다. 이렇게 되는 것은 기술원이라 그 사람의 그 기술이 원대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처신을 너무 잘한다가 이 술자를 썼습니다. 예, 처신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원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 주민이 막견기 단말이요. 그런데 대중들은 그 단말을 보지 못해. 단말은 뭐냐 그러면은 시작과 끝 단말입니다.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 그냥 있는 것만 보지 그 단서 간자죠. 단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단서. 말자는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단말보다 더 쉽게 이해하려면 시말로 이해하는 더 쉬워요. 시작과 끝이에요. 이것을 옛날에 저기 하신 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이제 시말을 잘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참설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 시말에 대해서 예언을 잘합니다. 그러면 시말은 이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나라가 되겠다 알아내는 것이고 또 나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얼마나 가고 얼마 동안에 어떤 나라가 되겠다 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운명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단말이에요. 단말.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자기 나라 운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중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너무 난감하게 가고 있다. 지금 대중들이 가고 있는 것은. 지금 대중의 소견보다도 못한 소견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다. 지금 요즘 우리가 원의 발언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박 대통령 임기가 1년인가 2년인가 남았죠. 이 기간에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못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못하면 남북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끝내야 돼요. 끝내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원력을 가진 사람들이 박근혜 주변에 있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좌파 손에 넘어가도 안 되고요. 좌파 손에 넘어가면 정권이 넘어가면 왜 안 되냐. 지금 보수가 아무 맥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좌파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면은 보수가 결기하면은 지금 좌파 세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재향군인회, 또 군인들 모임 있죠. 또 서무회 갈 때만 장군들만 모이는 회도 있고, 그리고 재향군인회도 있죠. 이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다 한가롭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어서 좌파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질 않아요. 유일하게 박근혜 정권에서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어떤 짓을 갖다 준다 해도 가만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보수에서 한다고 칩시다. 보수에서 남북 문제를 딱 바꾸려고 할 때에 좌파가 또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 저쪽 전부 해서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근데 그거를 놓치고 가면은 정말로 전쟁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전쟁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청와대에 굉장히 원의 발언이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쪽에는 귀가 안 열려서 안 들어가. 정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중국의 칙천무는 여자가 정식 임금도 아닌데도 중국 역사를 싹 바꾸나 버렸거든요. 기가 막히게 바꾸나 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바꾸납니다. 칙천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시 집안에 아주 유명한 여걸이 있거든요. 사시 집안에. 이게 칙천무 죽이려고 딱 해가지고 뒤에 대중 앞에서 딱 마주쳐서 그 앞에다 칼 딱 꽂았어요. 칙천무한테. 그러니까 칙천무가 그래. 나는 네 손에 죽겠구나. 알았다. 그래, 네가 나를 죽이는 건 일도 없으니 내 말은 들어보고 죽여라. 내 말은 들어보고 죽여라.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하니까 칼 꽂았더니 자기 부모가 전부 이 칙천무한테 자기 부족이 멸해버렸으니까 이 원수의 삼촌 이 칼이 딱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탁 내려가지고 그 여자애가 칙천무 호위 대장이요. 호위 무사의 대장이요. 여자가 호위 무사 대장. 그러다 나중에 칙천무 대신 죽어요. 여자가. 요렇게 적군을 써먹어야 돼. 적군을. 아이고 아주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존경을 받냐고요. 존경을 받는데 아이고 사람 하나 유승민이 같은 게 쬐까는 게 그냥 둘면 없어지겠더만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 뭐 세상에 옴졸하기가 더 짝이 없이 보이냐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냥 아이고 난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아이고 그 사람 시켜다가 그냥 장관도 시켜주고 했어야 옳거든요. 네? 그렇게 빽빽거리는 놈들이 일을 잘해요. 그게요 그냥 일 시켜보면 사무실 일도요 성질 나쁜 사람들이 일 잘하고 성질 좋아가지고 해호하는 사람 일 못해. 네? 빽빽거리는 사람이 정말 시켜놓으면 일도 화끈하게 한다고요. 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는 거 문제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뒤로 물러서니까 온 백성들이 참 졸졸히 따라 나서야 되거든요. 예?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은 수리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대중들은 그 단말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막경기 단말일세 그 단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로 낙지 극이라 모든 사람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하더라. 끝을 몰라. 대중들은 끝을 몰라요. 그 끝을. 그런데 이 끝은 대중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 모르냐? 하는 본인도 몰라요. 하는 본인도 이렇게 되기를 계산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대로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산대로 하는데 자기 신명을 거기다 바쳐버렸느냐 안 바쳤느냐예요. 신명을 바치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 다 해결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데모 이게 두드러 고치는 거 그것도 지금 대통령한테 건의해야 돼요. 이 다음에 광화문에 가지고 청와대 간다고 그러거든. 청와대 타에서 와라 불러라. 막지 마라. 그래 와서 들어보자. 이러고 나가서 돌멩이 한 번 맞고 계란 한 번만 맞아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데모는 그날로 끝. 데모 졸업이요. 배짱 있게 그까짓 거 그렇게 해서 몸뚱이 딱 가버리면 천하를 위해서 나라 행정을 위해서 최고입니다. 이게요. 일반인은 죽어봤자 그까짓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다 잘못 죽었다 그러면 영원히 남는 대통령이에요. 내가 쓸데없는 격한 소리만 했어가지고. 네. 자, 걸어갈 무불국이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면은 즉 낙지 기극이라 누구도 그 사람의 끝을 알 수 없다. 그 끝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다. 끝을 알면은 그건 적은 사람들이에요. 끝을 알 수 없는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범유국이고 망지요.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망해버리고,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가 망하는 거, 굉장히 이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자면은 당나라가 처음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통일했을 때에 그 몇 년 후에 당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망해요. 그 다음에 송나라가 생겼다가 또 망해요. 계속 생겼다 망하고 생겼다 망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그래서 나라가 있다 망하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신라가 천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이 못 이긴다고 해요. 천년 역사를 이길 나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역사가들 지금 크게 자기가 역사 전공 안 했더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 천년 역사를 이렇게 지닌 나라가 몇 개나 나라가 있는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그렇게 천년 넘게 나라가 유지됐던 나라가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긍지, 지금부터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고려도 아무리 못 갔어도 500, 400, 500년을 유지했잖아요. 또 20여선도 500년, 600년 유지했죠. 그러면은 나라가 세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유지하는, 이게 아주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는요, 많게는요, 33일 만에 임금하다가 죽어요. 임금하다가 33일 만에. 그리고 또 많게는, 그게 한무제 죽고 나서 그럽니다. 33일 만에 죽는 게 어떻게 하다가 임금 세워놨더니 임금 잘하게 하려고 임금이 좋아하는 여자를 죽여버렸거든요. 이쪽 말 듣게 하려고. 죽여버리니까 저 여자 지가 좋아하는 여자 죽어보니까 지가 사생일단 지가 죽어버려가지고 33일 만에 끝나버려요. 임금도 가지 놈 다 생겨. 그러지. 어쩌다가 또 잘하면은 뭐 몇십 년. 그 위대한 진나라도 43년밖에 안 갔으니까. 43년밖에 못 가요. 그럴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로 끈기 하나는 정말로 전 세계가 저 감탄할 만큼 끈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점을 부상시켜서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공통이 하나 있어. 꼭 실패할 때는 대외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해, 우리나라가. 대외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신라도 당나라하고 손을 잡는 바람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고요. 당나라하고 손 잡으니까 고구려만 망하게, 700년 고구려만 망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신라 망하거든요. 대외 정치를 잘못한단 말이에요, 대외 정치를. 그러다가 고려 때도, 고려 봐요. 여러분들 노국공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노국공주, 고려 마지막 임금한테 저쪽에서, 몽골에서 온 공주. 정말로 그 노국공주가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있었고, 이치에 굉장히 밝았던 여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훈수대로만 했으면은 고려는 안 망하고, 그리고 몽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놈 놓고 각축전을 벌여, 지들끼리. 진짜 뭐가 급한지를 몰라, 나라가. 뭐가 급한지를. 그래가지고, 고려 망하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빨리 좀 공부를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다 늙은 우리도, 늙은 사람 일거리 주기 참 좋네요. 늙은 사람 일거리 주기. 지금 아침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독일은 93살 먹은 할머니가 저기에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7살에 그 집에 들어와서 서빙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집 가서 다 하고 뭐하고 90세 때 지금까지 그 집에서 안 벗어나고 그 저원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절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아주 막 그냥 허리는 꼬부장 해가지고 이거 들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 할머니가 유명인사가 되어버렸던지 독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할머니를. 이게 참,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이 자기, 독일 그러면 그 최고의 선진국이잖아요. 예. 거기서도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해서도.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살아.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고, 그놈 주인 꼴 보기 싫어서 그 오랜 세월을 거기서 어떻게 지금까지 93살까지 요건 들고 왔다 갔다 하냐고요. 안 하죠. 예, 참, 대단한, 이게, 우리 전 세계를, 대회를 잘 못하는 우리는 전 세계 자꾸 보고 와야 돼. 전 세계를 보고 오면, 이런 나라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나라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자기 하나씩을 고쳐가야죠. 가장 중요한 건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나라를 망쳐버리고. 유신 이후에요, 앙지면. 이 몸뚱아리가 있는데, 몸뚱아리 가지고 몸뚱아리로서 정말로 원만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 가지고 밤낮 재앙만 만들어. 이 몸뚱이가. 재앙자죠. 네. 몸뚱이가 밤낮 재난만 당한다. 재난만 당한다. 그러면은, 예, 불가위, 능유기국 능복이신이라. 그 사람은 능히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고, 능히 그 몸뚱이를 보존할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몸뚱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됩니다. 불가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그 몸뚱아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있다가 망해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나라 소유 못했잖아요. 몸뚱이 있다가 없애버렸으니까 몸뚱이도 보존 못했죠.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이 몸뚱이를 보존하지 못하고 그냥 말면 어떻게 될까? 이 몸뚱이 잘 보존해야 되겠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능유기국이라야 대저 능히 그 나라를 제대로 소유한다가 능유거든요. 능히 소유한다. 해야 필능한 사직이요. 반드시 능히 그 사직이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 사직이 안정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사직의 종묘 사직, 이게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더 갖고 해야 될 일들이, 이게 이제 정부에서 조금 돈을 좀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종묘 재래야 이것을요 지금보다는 훨씬 이것을 저기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중국의 공자 묘에 제사 지내는 법도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종묘 재래하던 분들이 가서 상 차리고 제사를 지내주고 왔어요. 거기 상 차리고 제사를 지내주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모택동이 덕분에 우리는 중국의 스승노릇을 톡톡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일을 또 어디서 할 수가 있느냐? 중국에서 불교가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는 불교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스님들이 옛날 전통적인 수행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중국에 가서 중국 불교를 사실 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스님들이. 이렇게 되면은 재래를 우리가 장악하고 우리가 중국 종교를 장악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섣불리 못한단 말이죠. 네, 이렇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놓친다는 말이죠. 엉뚱한 데다 그 예산을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어느 정권 시대에 그 예산을 싹 깎아버렸어요. 예, 어느 정권이라고는 이해 못해. 이제 하도 내가 막말한다고 소문나서. 예, 그래서 고구려사 연구소도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활발했습니다. 활발했다가 그 다음 정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있던 데다가 돈을 왜 쓰냐 그래서 딱 삭감해버리고. 요 옆에 가면은 바로 옆에 학술진흥회라고 있어요. 학진 빌딩 있죠. 거기에 학진에 각 대학 교수들이 박사급들이 월급이 얼마나 박한지 말도 못해. 지금 이거는 완전히 박사들이 우리나라 박사들은요 전부 고급 건달이에요. 예, 이게 책가방 하나 들고 가방 장사한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랬었더라고요. 이럴 때에 거기에 정부에서 학술진흥회를 통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줘가지고 한 사람 앞에 개인 앞으로 논문 쓰는데 3천만 원 개인 앞으로 이상 그리고 단체 앞으로는 몇 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지원하니까 거기에 응모된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1년에 그냥 놀면서 3천만 원이 생기죠. 그러면 책을 하나 만들어내야죠. 원문 써내야죠. 그래 내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여기 강사 가고 저기 가서 강사 가고 나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또 딱 끊어버렸다. 끊어버리니까 또 박사들이 또 실업자가 이제 수없는 실업자가 또 나오게 만든다고 해요. 정치하는 분들이 좀 머리가 좀 있어야지. 머리가 늦은 사람들 복동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 나라를 제대로 소유를 해야 그 나라 사직이 안정된다 그랬죠. 능보기신이라야 능히 그 몸뚱이를 보존해야 이 몸뚱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면은 죽을 때까지 몸뚱이가 헛가지 않도록 보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존을 해야 필릉 종기 천년이니 반드시 등이 그 천수를 보존한다. 천수를 마친다. 이게 마칠 정자니까요. 천수 우리가 천수를 다한다 그러잖아요. 천수를 다한다. 마칠 정자니까 천수를 다할 것이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 사고방식에서 이 천수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아주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게 천수를 못하는 것은 제일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는 것 이거 천수를 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로 추락을 했다든지 이렇게 사고로 죽는다는 거 이것도 천수를 다하지 못하는데 이것도 왜 안 쳐주냐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제대로 보존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수를 다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천수를 정말로 그러니까는 나이가 30 이렇게 돼서 죽어도요. 사고가 아니고 형벌에 의해서 죽지 않고 병으로 죽는 건 천수를 다했다고 그래요. 일찍 죽었다고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천년을 자기 몸을 보존 잘한다는 것은 자기 천수를 다해야 자기 몸을 보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뒤에 가위 능유 기국 능보 기신의니라. 그러고 난 뒤에 가위 능이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를 소유하고 능히 그 몸뚱이를 보존했다고 말을 많았다. 이 몸뚱이 보존하는 것은 자기가 천수를 다해야 몸뚱이 보존했다고 하는 것이고 나라를 소유했으면은 그 나라를 소유해서 망하지 않고 소유를 해야 그 나라를 진정코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몸뚱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나라 지키다가 못 지키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능일기고 보기신자는 능히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몸뚱이를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필차 채도여 반드시 또한 도를 깨달아서야만 가능하고 이거 채도입니다. 채차는 채득했다니까 깨달음입니다. 도를 깨달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채도면 도를 깨닫게 되면 저 지지가 힘이요. 도를 깨닫고 났더니 그 사람의 지혜가 아주 깊어지더라. 지지가 힘입니다. 그 지혜가 아주 깊어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가 없이 사는 것은 상식이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지가 힘이요. 기지가 힘이면 그 지혜가 깊어지면 즉 기회가 원이요. 지혜가 깊은 사람은 그 아는 것이 원대해진다. 이 회자가 또 알 회자입니다. 아는 것이 원대하다. 큰 것을 안다. 그 회가 원이면 그 아는 것이 아주 멀면 즉 중인이 망능경 기소극이라 대중들이 그 사람을 능히 그 극한 데를 볼 수가 없다.
알아볼 수가 없다. 그 극치점을 대중들은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요, 성공하고 큰 위인들은 외로운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일반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애로움을 타는데, 성공한 사람은 알아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애롭겠어요? 안 애롭겠어요? 안 애롭지요. 예, 안 애롭지요. 예. 그래서 이제 중인들을 이제 이렇게, 중인들은,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없이 도를 체득해서 대지혜가 깊어지고 그 큰 지혜를 가지고 큰 원력을 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부 능령 기인이 불견기 사극이니, 여기 뭔가 하니까 오직 능이 사람이 그 일의 극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의 극을,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요, 일의 끝을 알아볼 수 없게 처신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신하면은, 애들이 움직이면은 이거 주먹 쥐고 이렇게 감춰서 없다 그래도 엄마는 그냥 알아버리죠. 예? 저기 자식 알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해도 거짓말하면 옆에 사람이 그냥 알지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딱 인격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안 하고 대중이 눈치를 못 채요. 지금 저 사람한테 무슨 저의가 있는지, 무슨 큰 뜻이 있는지를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이게 그 일을, 극치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견기사극자는 그 일의 극치를 볼 수 없게 처신하는 자는 그 일의 극치를 들키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들키지 않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위오 기신 유기국이라, 그 사람이야말로 그 몸을 보존할 줄 알고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로 내가 나라에 큰 이익을 위해서 내일 아침에 무슨 정책을 펴야지 그러면은 남이 알아차려버리면은 방어하죠. 근데 알아차리지를 않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지도자가 나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일 회의가 있는데 내일 회의는 무엇을 말합시다. 회의에 다 짜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는 가지고 회의에 나가지요. 회의에 나가면은 벌써 내일 되기 전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통해서 내일 가서 말할 것은 소문이 먼저 나죠. 그게 이제 내일 가서 말할 것이 신문에 먼저 나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신문에 먼저 나보니까 상대방에는 거기에 방어하죠. 상대방은. 이래서 하되 핵심은 신문에서 나간 것이 아닌 것이 팍팍 튀어나와줘야 그야말로 상대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지, 그 정도는 이 두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최고의 리더가 되려면은. 예? 그래 이제 그 나라 몸을 보존하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고로한 막지기극이면 그 끝을 알 수 없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즉 가히유국이나 곧 그 사람은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자기 속을 안 들키는 사람. 예, 그 전에 유노에서도 얘기를 했죠. 예, 이 사람이 내일 누구한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하고 먼저 말을 해버리면은 상 받을 그 사람이 아는 관리가 그 사람 찾아가서, 너 이번에 상 받을 텐데 누구 때문에 받는지 알아? 내가 다 만들어서 이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버린다. 그러면은 직접 주는 사람은 하나도 받고도 고맙지 않지요. 아무게 하면 그렇게 공을 채가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은 딱 한번 놨다가 그 다음날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럽니다. 이 벌을 주는 사람도 저는 탁 벌을
줍니다. 이제, 줄 것을 임금이 알려주면은, 그 아는 놈이 쫓아가갖고, 야, 너를 완전히 부족을 멸하기로 돼 있는데, 내가 겨우 막아가지고, 이렇게 조금밖에 벌을 한 바퀴 만들었으니까,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요런다고요. 요런 놈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결정을 해야 될 중대한 일을 남에게 들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임금만 그럴까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해 나갈 적에 이렇게 자기를 들켜버리다는 사람은 절대 큰일 날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 속으로 뭔 마음 가지고 있는지 다 알려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자기 마음의 단서자리를 남에게 들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